이건 꿈이 아니겠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졌다. 객실 안에는 짙은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을 무참히 깨트린 것은 다름 아닌 한 외국인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기차 전체에 메아리치듯 퍼져나갔고 모든 승객의 시선이 소리의 진원지를 향했다. 엄마인 사라는 잔뜩 굳은 얼굴로 아이를 달랬다. 괜찮아, 레오야. 제발.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레오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커졌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울음이었다. 승객들의 눈길이 하나둘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몇몇은 고개를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이는 핸드폰을 들어 무언가를 찍으려다 눈치를 살폈다. 사라의 남편 알렉산더는 숨을 삼켰다. 그의 머릿속에는 몇 달 전 일본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도 이렇게 기차 안에서 레오가 울었다. 그때 승객들의 싸늘한 시선과 쏟아지던 비난의 말들. 그리고 승무원이 와서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던 그 문장. 죄송하지만 다음 역에서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의 손이 무의식 중에 꽉 쥐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여기도 일본처럼 그러진 않겠지?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옆자리 중년 남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이 대놓고 고개를 저으며 눈을 돌렸다. 기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라는 끝내 고개를 숙이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쳤다. 왜 우리만 이렇게? 그 순간 알렉산더의 머릿속에 번쩍 스친 생각. 왜 한국에 온 거지? 일본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또다시 이런 상황을 겪으려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차갑기만 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객실 저편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승무원이다. 다가올수록 심장은 폭발할 듯 두근거렸다. 아니야. 설마. 또 그 말 하진 않겠지? 하지만 승무원의 표정은 어딘가 복잡했다. 공손하지만 어쩐지 입을 떼기 조심스러운 얼굴. 알렉산더는 눈을 질끈 감았다. 부디. 그 말만은 하지 마. 그리고 마침내 승무원이 입을 열었다. 손님. 주변 승객분들이 불편해하시는데. 알렉산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머리가 하얘졌다.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레오를 더 꽉 끌어안았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또렷한 한숨 소리, 짜증 섞인 웅성거림. 역시 똑같잖아. 일본이랑 뭐가 달라? 그 순간 알렉산더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고개를 돌린 그는 깜짝 놀랐다. 옆자리의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승무원에게 다가섰다. 뭐지?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하지만 믿을 수 없는 말이 이어졌다. 아이 우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애가 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객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알렉산더는 어리둥절했다. 지금 뭐라고? 중년 남성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다들 애기 안 울고 컸어요. 조금 시끄럽더라도 이해합시다. 우리도 언젠간 그 부모 마음 이해할 날 올 겁니다. 순간 객실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이번에는 묘하게 달랐다. 따가웠던 시선들이 살짝 누그러졌다.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알렉산더는 충격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뭐지?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사라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남성을 바라봤다. 감사합니다. 정말. 남성은 쿨하게 어깨를 으쓱였다. 아이 키우는 거 원래 그런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렉산더의 가슴 깊숙이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었다. 한국.
일본과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방심하기엔 이르다. 레오의 울음소리가 다시 터졌다. 그리고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는데.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레오의 울음소리가 다시 객실을 가득 채우자 방금 전에 훈훈했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다. 중년 남성의 따뜻한 배려로 잠시 안도했던 알렉산더와 사라의 표정에는 다시 긴장감이 스쳤다. 설마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 알렉산더는 무의식 중에 사라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다. 주변 승객들은 눈길을 돌리거나 이어폰을 꽂았지만 그중 몇 명은 여전히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특히 한 젊은 남성 승객은 참다 못해 낮게 투덜거렸다. 아, 진짜. 언제까지 우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객실 안에서는 충분히 들릴 만큼 또렷했다. 사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졌고 고개를 숙인 채 레오를 더 꽉 안았다. 제발. 제발 울지 마.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알렉산더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더 이상 나서서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 시선이 자신들에게 향하자 알렉산더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제발. 항의하지 마세요. 지금은 정말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사라도 입술을 깨물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사라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톡톡. 그 손길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이가 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겨울날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온기를 전했다. 사라는 눈이 커지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 손주도 어릴 때 저랬어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말에 사라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알렉산더는 벅찬 감정을 억누르며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레오를 가리켰다.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사라와 알렉산더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레오를 할머니에게 건넸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의 품에 안긴 레오는 마치 마법처럼 울음을 멈췄다. 그 작은 아기는 신기하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보다 곧 작은 손으로 그녀의 옷깃을 꼭 잡았다. 객실 안에는 갑자기 평온이 찾아왔다. 알렉산더와 사라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다. 이게 진짜야? 레오의 울음소리로 긴장했던 승객들도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몇몇은 웃음을 터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투덜거리던 남성마저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할머니가 레오를 안고 부드럽게 몸을 흔들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자 레오는 어느새 졸린 눈을 반쯤 감았다. 그리고 곧 잠들었다. 그 순간 객실 안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중년 남성이 손뼉을 치며 웃었고 다른 승객들도 그에 따라 박수를 보냈다. 분위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알렉산더는 숨을 내쉬며 사라를 바라봤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작게 웃었다.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알렉산더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곳일지도 몰라. 하지만 방심은 금물. 기차가 달리는 동안 할머니가 레오를 돌려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참 사랑받을 운명이네요. 부모님이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아기는 원래 우는 게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알렉산더의 마음 한 구석이 이상하게 찡해왔다. 일본에서의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 속에서 받았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한국.
정말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때 객실 뒤쪽에서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기차의 흔들림과 함께 한 승객이 넘어지며 커피를 쏟았고 레오에게 향하던 그 커피가 바로 사라의 다리 쪽으로 튀었다. 위기는 끝난 줄 알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다.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올 줄이야. 레오가 할머니의 품에서 잠들며 객실 안은 잠깐의 평온을 되찾았다. 알렉산더와 사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긴장의 끈이 조금 풀리자 사라는 몸을 약간 기대며 속삭였다.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겠네. 알렉산더도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들판과 산으로 바뀌며 평화를 전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기차가 커브길을 도는 찰나 뒤편에서 퍽 소리와 함께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한 남성이 자리에 앉으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을 놓친 것이다. 커피는 공중에서 아치형을 그리며 허공을 가로질렀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알렉산더와 사라는 동시에 커피가 향하는 곳을 쳐다봤다. 커피가 튄다. 순식간에 커피가 사라의 다리와 가방에 쏟아졌다. 사라는 놀라 짧은 비명을 질렀다. 아, 뜨거워. 알렉산더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커피를 닦아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짙은 커피 자국이 그녀의 바지와 가방에 퍼졌다. 주변 승객들이 깜짝 놀라 소란스러워졌다. 커피를 쏟은 남성은 당황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사라는 화를 내기보다 충격에 휩싸여 말도 못하고 있었다. 무릎 위에 앉혀있던 레오는 다행히 커피에 닿지 않았지만 사라는 따끔거리는 열기와 당혹감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렉산더는 남성을 바라봤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사라가 걱정됐다. 괜찮아? 많이 되었어? 사라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조금 따끔하긴 한데. 괜찮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젖은 바지와 가방, 그리고 사라의 손등에 남은 붉은 기운. 작은 화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알렉산더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병원? 그런데 기차 아니잖아. 승무원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확인했다. 괜찮으세요? 응급처치를 도와드리겠요. 몇 분 뒤 승무원은 응급처치 키트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재빠르게 찬 물수건을 꺼내 사라에게 건넸다. 사라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물수건을 다리에 올렸다. 따끔거림이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신경이 쓰였다. 그때 중년 남성이 다시 나섰다. 기차 안에 이 정도 사고는 드물죠. 승무원님 따님. 아니, 부인분 상태 괜찮으신지 잘 봐주셔야 할 겁니다. 승무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지? 하지만 그의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뒤편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튜브를 들고 있었다. 이거 화상 연고인데요. 잠깐 발라보실래요? 사라와 알렉산더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요? 괜찮으세요? 여성은 미소 지었다. 아이 키우다 보면 저런 사고 종종 나요. 저도 애엄마라서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네요. 사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친절 예상도 못했어요. 알렉산더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는 일본에서 이런 일 겪었을 때 솔직히 아무 도움도 못 받았거든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 여성은 웃으며 말했다. 여긴 한국이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그리고 놀라운 일은 또 이어졌다. 잠시 후 앞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가방에서 작은 물티슈와 새 양말을 꺼내더니 사라에게 내밀었다. 커피 묻은 데 닦으세요. 이 양말은 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사라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얼굴로 양말을 받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알렉산더는 숨을 내쉬며 창밖을 봤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주변 승객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까 짜증을 냈던 젊은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티슈를 건넸다. 이걸로 닦으세요. 아까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요. 알렉산더는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뭐지? 이 따뜻함은 대체 뭐지?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다. 거기서는 실수라도 하면 냉담한 시선이 쏟아지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냉혹하게 대했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정반대였다. 레오는 다시 잠들었고 사라는 얼음팩을 다리에 올린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배려. 진짜 믿을 수 없어. 알렉산더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그래. 한국. 뭔가 특별한 곳 같아.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산 도착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과연 이 가족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사라의 다리에 얼음팩이 얹어지고 객실 안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다. 레오는 다시 꿈나라로 빠져들었고 사라는 알렉산더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다행히 심각하진 않은 것 같아. 알렉산더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까지 도와줄 줄이야. 하지만 평온은 잠시뿐이었다. 기차가 부산을 향해 달리던 중 급작스러운 기계음이 울렸다. 띠링. 승객 여러분, 현재 앞쪽 노선에 경미한 장애가 발생하여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알렉산더는 멍해졌다. 뭐? 기차가 멈췄다고? 사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우리 부산에서 바로 회의 있잖아. 시간 맞출 수 있을까? 그 말에 알렉산더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걸려 있었다. 설마. 이렇게 다 잘 풀리더니 마지막에 이런 일이? 승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뭐야, 지연이라고? 오늘 중요한 약속 있는데. 에휴, 진짜 타이밍 안 좋네. 다들 불만이 터졌지만 정작 옆자리 할머니는 침착했다. 이럴 땐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괜히 초조해해봤자 더 피곤할 뿐이에요. 알렉산더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승무원이 다시 나타났다. 승객 여러분, 현재 예상 지연 시간은 30분입니다. 빠르게 조치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0분. 미팅까지 남은 시간은 딱 40분. 거의 불가능하잖아. 사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어떡하지? 알렉산더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부산역 도착하자마자 바로 택시 타면 간신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도 많을 텐데. 택시 잡으려면 또 시간 걸리겠지. 바로 그때였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가셔야 하나요? 알렉산더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네.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여성은 핸드폰을 꺼내더니 미소 지었다. 저도 부산에 도착하면 차를 타야 하는데 제가 예약해둔 택시가 있어요. 같이 타실래요? 알렉산더와 사라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괜찮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혼자 타기 좀 애매했는데 같이 가면 서로 좋잖아요. 순간 알렉산더의 마음에 다시 따뜻한 온기가 퍼졌다. 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거지? 사라는 감동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한텐 그게 큰 도움이 돼요. 기차는 25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연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지만 긴박감은 여전했다. 도착 10분 전 여성은 핸드폰을 들고 말했다. 택시 기사님께 연락해뒀어요. 우리가 내리자마자 바로 플랫폼 앞에서 기다리실 거예요. 알렉산더는 믿기지 않는 듯 웃음을 지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줄이야. 한국은 정말 다르다. 드디어 부산역 도착. 기차 문이 열리자 알렉산더와 사라는 재빨리 레오를 안고 짐을 챙겨 달렸다. 플랫폼 끝에는 정말로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창문을 열며 웃었다. 어서 타세요.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택시에 몸을 싣자 알렉산더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라는 옆자리 여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성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부산의 도로를 달리며 알렉산더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스쳐갔고 도심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한국. 정말 놀랍다. 일본에서의 그 차가웠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르네. 고민형을 아는 레오가 품에서 작게 웃자 사라는 미소 지었다. 오늘 평생 못 잊을 하루가 될 것 같아. 알렉산더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나도 그래. 이런 따뜻함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도착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 미팅은 시작되려 하고 길은 점점 막히기 시작하는데 과연 알렉산더는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부산역을 빠져나온 택시는 처음에는 시원하게 뚫린 도로 위를 달렸다. 알렉산더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부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었다. 생각보다 빨리 도착할 수도 있겠는데? 사라도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그 희망은 5분 후 무너졌다. 앞쪽에서 차들이 꼼짝없이 멈춰섰다. 붉은 브레이크 등이 끝없이 이어지고 택시는 점점 속도를 줄였다. 설마. 알렉산더는 입을 틀어막았다. 운전기사가 뒷좌석을 돌아보며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이 시간에 원래 이렇게 막히진 않는데 오늘 무슨 행사라도 있나 봅니다. 사라는 핸드폰을 켜 시간을 확인했다. 미팅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4분. 도착지까지는 아직 2km가 남아 있었다. 알렉산더는 이마를 짚었다. 택시로 가면 도저히 안 돼. 순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내려서 뛰자. 사라는 눈을 크게 떴다. 레오가 있는데 뛰기엔 너무 위험해. 하지만 알렉산더는 단호했다. 지금 안 뛰면 늦어. 나라도 짐 들고 먼저 갈게. 그때 옆자리의 젊은 여성이 재빨리 말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짐 하나 주세요. 사라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레오는 내가 안을게. 알렉스, 당신 짐 들고 뛰어. 택시 문이 열리자 뜨거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알렉산더는 짐을 움켜쥐고 전력 질주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미팅은 내 경력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어. 절대 늦을 수 없어. 사라와 여성도 그 뒤를 따랐다. 레오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엄마 품에서 얌전히 안겨 있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들의 질주를 보고 놀란 눈으로 돌아봤지만 알렉산더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시계만이 머릿속을 점령했다. 3분, 2분.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남은 거야? 그때 멀리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미팅 장소였다. 하지만 문제는 마지막 횡단보도. 빨간불이 켜진 채 신호등은 무심히 시간을 세고 있었다. 40초. 30초. 알렉산더는 주저할 틈도 없이 외쳤다. 뛰어야 돼. 하지만 바로 그때. 잠깐.
어디선가 경찰의 휘슬 소리가 들렸다. 건너편에 있던 교통경찰이 손을 들며 말했다. 위험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알렉산더는 절망하며 외쳤다. 저 미팅에 늦으면 정말 큰일 나요. 제발요, 단 10초만요.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 상황을 확인했다. 마침 차가 잠깐 멈춘 틈이었다. 그는 휘슬을 다시 불며 손을 내저었다. 빨리 지나가세요. 단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알렉산더는 벼락같이 뛰었다. 사라와 여성도 그 뒤를 따랐다. 차를 피하며 건넌 횡단보도, 그리고 건물 입구까지 마지막 전력 질주. 미팅 시작까지 남은 시간 15초. 알렉산더는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놀란 얼굴로 그를 맞았다. 알렉산더 씨?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 정확히 정각.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해냈어. 진짜 해냈어. 사라는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다가왔다. 정말 미친 하루네. 알렉산더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당신 덕분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 덕분이기도 하고. 옆자리 여성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다음엔 좀 덜 극적인 하루 되길 바랄게요.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회의실 문이 닫히며 알렉산더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다. 빠르게 지나온 오늘 하루. 두 번의 위기 그리고 수많은 도움의 손길. 한국.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의 끝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알렉산더는 서둘러 정장을 정리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드디어 도착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헛수고가 되진 않겠지? 사라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다. 잘할 수 있어, 알렉스. 넌 항상 해냈으니까. 회의실 한쪽에는 5명의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중 대표격인 중년 남성이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렉산더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알렉산더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이런 중요한 자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평온하지 않았다. 달리고 넘어지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따내야만 해. 이건 내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알렉산더는 화면을 보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손끝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집중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순간이 이 한 시간에 달려 있어. 그러나 2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한 관계자가 손을 들었다. 죄송하지만 여기 이 부분.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알렉산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런. 설마 이게 결정적 문제로 이어지진 않겠지? 그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질문은 연달아 쏟아졌다. 시장 조사 데이터는 최신이 맞나요? 이 캠페인의 문화적 접근은 충분히 고려된 건가요? 알렉산더는 순간 당황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에 섰다. 그리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여러분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건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바로 그 따뜻함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알렉산더는 이어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 가족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KTX 안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이 회의에 늦지 않게 하려고 저를 도와준 분들 덕분에 여기 있을 수 있죠. 그런 한국인의 따뜻함을 광고에 담는다면 분명 세계가 감동할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관계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대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알렉산더 씨, 그 말을 듣고 보니 이번 프로젝트의 방향이 마음에 듭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캠페인이라면 저희도 함께할 가치가 있겠네요. 알렉산더의 심장이 멈출 듯 뛰었다. 설마, 이건? 대표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프로젝트 함께 하시죠. 순간 알렉산더의 눈가가 붉어졌다. 해냈다. 진짜 해냈어. 그는 두 손으로 대표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의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자 사라가 달려왔다. 어땠어? 알렉산더는 벅찬 얼굴로 웃었다. 우리가 해냈어. 계약 따냈어. 사라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를 안았다. 레오는 그녀의 품에서 눈을 깜빡이며 중얼거렸다. 다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자리 여성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늘 하루 영화 한 편 찍은 기분이에요. 모두 웃음이 터졌다. 밖으로 나서니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 속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 있었다. 알렉산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한국. 너희의 따뜻함 덕분에 오늘을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잊지 못할 이유가 생겼다. 회의실을 나서자 알렉산더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마치 달리기를 끝낸 마라토너처럼 그는 무릎에 손을 얹고 숨을 몰아쉬었다. 끝났다. 드디어. 사라는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 너 정말 대단해. 이런 하루를 버텨낸 게 믿기지 않아. 레오는 품에서 작은 곰인형을 꼭 안은 채 해맑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자 알렉산더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이 모든 게 다 가치 있었어. 옆자리 여성도 다가와 말했다. 오늘 저도 덕분에 특별한 하루를 보냈네요. 사실 그냥 평범한 출장이었는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에요. 알렉산더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저희는 여기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여성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한국에선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니까요.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부산역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은 따뜻한 침묵에 잠겼다. 차창 밖으로는 부산의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 아래 펼쳐진 도시 풍경은 왠지 모르게 포근했다. 사라는 조용히 속삭였다. 알렉스, 우리 잘 선택한 것 같아. 처음엔 한국 오는 게 불안했는데 오늘 하루만으로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나도 그래. 일본에서 느꼈던 그 차가움이 오늘 한국에서 완전히 지워졌어. 레오는 곰인형을 흔들며 중얼거렸다. 다다. 사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얘가 이제 아빠라고 하려는 거야? 알렉산더도 웃으며 레오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래, 레오. 오늘 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사라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 말했다. 우리 잠깐만 저기 가볼래? 알렉산더가 시선을 따라가자 작은 포장마차가 길가에 자리하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와 어묵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그래, 오늘 하루 이렇게 끝내긴 아쉽지. 둘은 포장마차 앞에 섰다.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기 데리고 고생 많았네. 뭐 줄까? 알렉산더는 웃으며 말했다. 저기 떡볶이랑 어묵 주세요. 오늘은 한국의 맛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네요. 따끈한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신 사라는 눈을 크게 떴다. 세상에. 너무 맛있어. 알렉산더도 떡볶이를 입에 넣고는 감탄했다. 이런 맛 프랑스에서도 못 찾아. 레오는 어묵꼬치를 들고 신나게 흔들며 웃었다. 얌얌. 그 광경을 보던 아주머니가 다정하게 말했다. 아기 너무 예쁘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요.
알렉산더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네, 벌써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포장마차를 떠나며 그들은 해변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부산의 밤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히며 부드럽게 밀려왔다. 사라는 두 팔을 벌리며 말했다. 이 모든 게 오늘 하루 안에 일어났다는 게 믿어져? 알렉산더는 그녀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이곳은 처음엔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따뜻함으로 가득해. 가족과 좋은 추억 만들고 갈게요.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는 조용해졌지만 알렉산더의 마음은 따뜻한 여운으로 가득했다.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긴 참 다르다. 정말.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자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사라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했다. 진짜. 오늘 하루가 일주일만큼 긴 것 같아. 일본에서의 차가운 시선, 외로움,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받은 배려와 친절이 대조되며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사라가 말했다. 알렉스, 나 이 고민형. 그냥 놔둘 수가 없네. 레오한텐 단순한 장난감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오늘 하루를 기억하게 해주는 특별한 선물이야. 알렉산더는 고민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인형을 보면 항상 오늘을 떠올리겠지. 도움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따뜻함. 불을 끄고 침대에 눕자 레오가 고민형을 꼭 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알렉산더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오늘 너희가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야.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걸 우리 가족에게 다시 믿게 해줬어. 그날 밤 레오의 숨소리와 사라의 귓가에 맴도는 웃음소리.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새겨진 한국의 따뜻한 정. 이곳은 단순한 파견지가 아니었다.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를 특별한 나라였다. 레오는 고민형을 안은 채 잠이 들었다. 알렉산더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였다. 한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집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겠네.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처음엔 걱정만 했는데 오늘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바다 위로 퍼지는 불빛과 파도 소리 사이로 하루 동안의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울음으로 가득했던 기차 안, 고민형을 내밀어준 친절한 여성,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준 할머니, 낯선 외국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준 사람들. 알렉산더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특별해.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보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완벽했다. 이 도시는 처음 그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도 달랐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차 방문한 나라, 그저 또 하나의 발령지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내게 특별한 의미로 남을 거야. 사라는 그 옆에서 가만히 말했다. 알렉스, 생각보다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배려와 따뜻함이란 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처음으로 실감했어. 알렉산더는 손가락으로 고민형을 살짝 쓸어내리며 미소 지었다. 그때 사라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우리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무르는 건 어때? 알렉산더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다. 글쎄, 한국 음식도 마음에 들고 사람들도 이렇게 따뜻한데. 나쁘지 않겠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늘 하루의 여정을 위로라도 해주는 듯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렉산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와 가족이 한국에서 겪은 믿을 수 없는 하루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기 전에는 기대보다 걱정이 더 컸습니다. 낯선 환경,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런데 오늘 하루 동안 그 모든 두려움이 따뜻한 미소와 친절로 녹아버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고민형을 건네주던 그 여성, 따뜻하게 토닥여 주셨던 할머니, 미팅에 늦지 않도록 택시까지 함께 해주셨던 분들. 이 모든 순간들이 저희 가족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만난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그 한마디, 그리고 조용히 건네던 작은 미소들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배려와 이해는 국경을 초월하는 언어라는 걸 오늘 처음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아기가 울 때, 누군가 힘들어할 때, 말없이 내미는 손길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음을요. 한국에서 받은 이 따뜻함을 저도 꼭 돌려주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낯선 외국인을 만나면 한 번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만의 따뜻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저희 가족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